안녕하세요. 오늘 변압기의 철선과 동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 전기 회로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기 단계에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기 기기에서요, 무너지죠.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처음부터 많은 기호와 단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 교재도 찾아보면 또 학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되게 잘 써 놓으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공간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동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기도 하는데, 이 동영상에서 그냥 학원 교재 그대로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 공식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그걸로 점수 만들어서 합격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서 뭐 암기법 이렇게 해서 막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암기도 한계가 있어요. 또 나이가 또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변압기의 철선과 동선에 대한 강의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 변압기의 철선과 동선에 대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5번 문제, 변압기의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물론 요걸 암기를 하셨던 분은 답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잃어버리셨잖아요. 기억 안 나죠? 네, 기억 안 날 겁니다. 정답은 일단 절연 내력이고요. 요 세 가지를 요 두 가지 시험에 의해서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거를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과 철선 동선에 대한 관계를 외우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또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위에는요, 우리 변압기 등가 회로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이거는 좀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했던 변압기의 원리와 등가 회로에 보시면 요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아래에 있는 요 스타일로 좀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압기에 관련된 좀 심오한 문제들, 뭐 이렇게 좀 응용이 된 문제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변압기 등가로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차 측 코일에 의해서 발생한 저항 R1, 또 1차 측 코일의 누설 리액턴스 자속에 의해서 발생한 누설 리액턴스 X1, 그리고 J, 그리고 1차 측 여자 회로에서 여자 컨덕턴스, 그다음에 여자 서셉턴스, 그리고 2차 측 코일은 여기가 저항 R2, 그다음에 2차 측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값, 자 X2로 적어주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2차 측에 있는 걸, 여기는 이제 2차 측에 있는 걸 1차 측으로 환산한 회로거든요. 이거일 경우엔 요 앞에 알파 제곱, 여기도 알파 제곱이 붙는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파 제곱 붙는다라는 거. 이거는 2차 측 회로에 있는 요인들을 1차 측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철선과 동선이 뭔지 일단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철손이라고 하면 뭐예요?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럼 변압기에서 철은 철심을 말합니다.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철손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동손은 뭐예요? 당연히 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변압기에서 동은 뭐예요? 권선이죠. 권선의 주 재료가 그 재료가 그냥 동이잖아요. 그래서 권선에서
발생한 손실이 뭐다? 동손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은요, 우리 두 가지 손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부하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부하손이 있으면 부하손이 있겠죠. 자, 무부하손이란 건 결국 무부하 시에 발생하는 손실이겠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 발생한 손실이 무부하손입니다. 그럼 무부하 상태를 이 등가 회로에다가 제가 나타내 볼게요. 보시면 일단 1차 측 전화번호는 그려져 있죠.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전압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자, 확인하기 위해서 전압계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또 전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류계를 하나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 회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손실은 여기서 발생하겠죠. 손실은 저항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여기는 이 저항이 아니죠. 그래서 손실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손실은 여기로만 흘러가는 걸 우리 선택을 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손실이 여기서 일어나죠. 즉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바로 무슨 손실이다? 바로 철손이다. 이걸 바로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죠. 그러면은 이 손실이 발생하는 곳은 여자 컨덕턴스에 해당하는 거 G0였다. 그리고 우리가 철손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직류긴 하지만, 아니 교류긴 하지만, 우리가 저항에서 발생한 손실은 V 곱하기 I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지금 현재 V1이죠. V1 곱하기, 그리고 이때 우리 흐르는 전류를요, 철선 전류 I로 우리 표현해 줘 봤어요. I로. 자, 그리고 V1은 그대로 있고, 여기 흐르는 철선 전류 I는 결국에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여자 컨덕턴스하고 곱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은 V1이고 여자 컨덕턴스 G0니까 예, G0 곱하기 V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정리해 주면 G0 곱하기 V1의 제곱, 손실이니까 단위는 와트. 우리가 뭘 구했어요? 철손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계산해 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철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건 좀 알아볼 만해요. 자, 그림에 보시면, 자, 지금 철손이 철순의 구성 요소를 배울 텐데, 철심이죠. 철심에 자석이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왔다 갔다 할 때 발생한 손실, 바로 요거 이름하여 무슨 손실이라고 그래요?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죠. 자, 히스테리시스손. 히스테리의 첫자 H를 땄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일에서 만든 자석이 이렇게 철심만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누설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설된 애들은 이제 막 지 멋대로 막 흐를 거예요. 근데 그 지 멋대로 흐르는 애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이 철심의 수직 방향으로 들어간 애들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 철심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면 주변에 뭐가 흘러요? 와전류, 영어로 하면 엣지 커런트가 흘러요. 이 엣지 커런트에서 발생하는 손실, 무슨 손? 와류손이라고 한다. 와류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 엣지 커런트의 E를 따서 P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우리 철손이라 함은 자,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합해진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부하손이라고 했잖아요. 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건 결국 어떤 손실이 측정되어? 철손이죠. 중요한 겁니다. 무부하손에서 측정될 수 있는 건 뭐다? 철손이 측정되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우리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하손을 구할 거예요. 이 부하손은요, 단락시험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건데, 이 부하손이란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 단락시험이라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손실을 구하는 거죠. 뭐의 손실을 구하는 걸까요? 변압기의 손실이에요. 부하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변압기 자체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 전력을 낭비되고 있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 변압기가 얼마나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 이렇게 변압기 자체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 전력, 그 손실을 계산하려면 부하가 실은 없어야 되죠. 하지만 내부의 전류가 흘러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교류 전압원 1차 측 전압을 걸어 놓고 2차 측에는 단락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락 상태이라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애도 있겠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애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흘러가지만 손실은 어디서 발생한다? 저항, 저항, 저항에서 발생하니까 요 생각해 봤어요. 자, 일단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써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여자 컨덕턴스 지제로가 있겠고, R1 있겠고, 그 다음에 R2인데 얘는 알파 제곱이 있죠. 요 세 군데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여자 전류와 그리고 이 R1과 R2 흘러가는 이 전류 사이에 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전류 I1이 훨씬 크대요. 여자 전류보다 엄청 크다. 그래서 이 여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요 여자 회로 쪽의 손실은 얘에 비해서 또 얘하고 얘에 발생한 손실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손은 결국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 R1과 알파 제곱 R2는 직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알파 제곱 R2, 그리고 이때 흘러가는 전류 I1이죠. 우리 전류는요, 여기 이렇게 전류계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전압은 전압계 V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에 나타난 전류값이 이 I1이 되겠죠. 그래서 I1 제곱을 해주면 우리는 동손을 구할 수가 있다. 즉 동손은 어디서 일어나는 손실이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손실이다 라고 우리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손, 즉 단락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부하손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하손은 결국 뭐다? 얘하고 여기서 발생했던 어떤 손실이다? 동손이다. 물론 일부 여기에 철손이 포함돼서 측정되긴 하지만 워낙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부하손은 우리 거의 동손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압 변동률에 대한 게 아까 문제 나왔었죠. 우리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면 입실로는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2차 측 전격 전압에다 100을 곱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때 결국 2차 측 무부하 전압을 알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할까요?
여기에 무부하로 놓고 전압기를 달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줄 때 1차 측 정격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때 출력되는 전압이 우리는 2차 측 무부하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어떤가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통해서 철선과 동선을 어떠한 시험에서 연관해서 구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변압기 등가 회로를 일단 3-4번 정도 그려만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원하면 추천 영상을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